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당 순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과잉된 당을 세포 속으로 잘 넣는 방법, 바로 현명한 혈당 순환법이죠. 세포 속에 들어간 당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혈관 속에 과잉으로 돌아다니는 당은 염증이자 찌꺼기죠. 자, 그러면 당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세포 속으로 잘 집어 넣어야 되겠죠. 혈당 창고로 작용하는 세포는 근육, 간, 지방세포입니다. 창고의 문을 여는 혈당 열쇠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혈당 창고의 수납 능력을 무시하고 혈당을 무리하게 우겨 넣으면 창고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방화된 근육, 지방간, 내장 지방 폭발 등으로 나타나죠. 창고가 고장나게 되면 창고의 자물쇠도 고장이 나버리죠.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맞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가 인슐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창고로 들어가지 못한 당들이 혈관 속을 떠돌며 혈관에 손상을 입히다 더 이상 우리 몸이 감당 못하니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버리는 당뇨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혈당 창고가 인슐린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성 증후군의 뿌리가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혈당을 창고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잘 집어넣어야 합니다. 창고도 잘 청소하고 늘리고 들어가는 혈당도 순서대로 도리를 지켜 잘 들어가야 합니다. 인슐린 열쇠도 고장이 나지 않게끔 잘 아껴 세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혈당 창고도 잘 유지를 하고 혈당 연세인 인슐린도 우리와 평생을 갈 수 있도록 잘 아껴 쓰는 혈당 순환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고 걷는다. 바로 스트레칭.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루 7,000보를 걷는 거죠.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은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찌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만 해도 혈당 순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루에 7,000보를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앉아있는 바로 이곳이, 일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나의 스트레칭 장소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다리를 움직이고 허리 근육을 움직여 주십시오. 펴고 굽혔다, 펴고 굽혔다를 반복해 주기만 해도 우리의 몸에 혈당 순환 능력은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틈날 때마다 스쿼트를 해주고, 스쿼트가 힘드신 분들은 손허벅지 운동을 해주시고, 팔굽혀기를 해서 상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어 혈당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당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잘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무게운동, 근력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자기 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생각날 때마다 팔굽혀기, 스쿼팅, 손허벅지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섭취한다입니다. 하루 체중 g씩.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체중의 K를 뺀 g씩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60kg이면 60g은 최소한의 섭취량입니다. 아미노산풀을 채워야 되는 거죠. 단백질 자체는 근육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지만 더불어 성장 호르몬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 자체가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인슐린의 민감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유산균을 섭취를 하고요.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식이섬유를 포함시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채소, 과일, 그리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더불어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대사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근육으로 가는 문을 원활하게 잘 열어주게 작동하기 때문에 각종 영양소들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서 근육의 성장을 돕게 합니다. 다섯 번째, 혈당 순환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식사법을 정리합니다. 세, 반, 천, 출, 거꾸로. 세 끼를 반드시 천천히 약간 출출하게 그리고 거꾸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다. 그럴 때는 식사 후에 바로 앉아있지 말고 가볍게 산보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지방 크기를 줄인다. 허리 둘레 1인치만 줄여주십시오. 체지방,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은 염증인자를 뿜어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것이 혈당 순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체지방이 감소되고 근육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허리 둘레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즉 근육이 빠지지 않게 적절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7번째, 간을 청소한다. 절주를 해야 되고요. 검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에 도움이 되는, 간이 선호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당 창고, 근육, 지방세포, 간이라고 그랬죠.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해독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혈당들을 제대로 대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속에 늘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간을 해독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마늘, 녹차, 레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간에서 해독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고요. 마늘에는 알리친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죠.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8번째, 가장 중요한 혈당 순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줄인다. 생각 중지 훈련과 심호흡법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생각의 상당수는 걱정이죠. 걱정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생각을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는 눈을 감고 생각 그만. 생각이 완전히 멈춰졌으면 호흡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 간단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천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는 당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 중지 훈련과 심호흡법, 그리고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걱정을 잘 비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혈관 속에 가행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해치는 당을 세포 속으로 잘 넣는 혈당 순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당을 정리하면 우리 몸도 정비가 됩니다. 혈당 순환법 원칙 잘 실천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